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토플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진아 리쌤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적중 특강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세 가지 타스크, 과제 3개 중에서 세 번째 과제인 토론형, 학술 토론형 과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기업 혁신에 관한 토론 문제. 자, 이 문제로 한번 어떤 문제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구조로 어떤 답안을 써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토론형 세 번째 타스크는요.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여러분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략 7문장 이상 여러분들이 기승전결이 있는 논리적인 답안을 써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문법과 어휘력, 이런 어휘나 문법 실력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리력,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까지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교수님이 제시한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비대면 수업이니까 학생이 서면으로 짧게 나의 의견을 서술하는 그런 답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세이나 뭐 논리적인 그런 학술 답안은 아니에요. 학술 자료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한 7문장 이상 여러분들이 쓰실 거고요. 시간 관리 일단 잘 하셔야 되는데요. 10분이라는 시간을 잘 쪼개서 시험 보기 전에 타이머 세팅하시고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타이핑으로. 그래서 보통은 1분 동안 속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1분 동안 속독하시고 그 다음에 한 1분 두 번째 1부는 brainstorming, 아웃라인 잡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무작정 그냥 떠오르는 거 즉흥적으로 쓰다 보면요.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다시 쓰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잡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많은 문제를 또 다뤄보고 또 많이 써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답안을 쓸지 아이디어는 조금씩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은 팁이라고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읽고 아웃라인 잡고 나면은 한 시간이 한 7, 8분 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실 거예요. 자, 구조는 이따 볼 거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Directions 함께 볼게요. Your professor is teaching a class on business. 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읽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의 토론 주제인데 일단 교수님이 경영학 수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You must post a written response to your professor's questions. 교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In your response, 답안에는 make sure to, 자, 다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state your opinion and support it. 자, 의견을 서술하고 또 의견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의 의견만 쓰면 설득력이 약하죠. 논리가 약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시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discussion.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문제가 출제될 때 항상 교수님의 질문이 왼쪽에 뜨고 나와 그 비대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2명의 학생의 의견이 오른쪽에 떠요. 둘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다른 학생들이 이미 제시한 답안 동일하게 제시하면 솔직히 토론에 여러분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여를 해라. 그래서 겹치지 않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요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A minimum of 100 words is required for a response to be effective. 최소한 100자 가량이 요구가 됩니다. 효과적인 답안. 자, 100자가 다소 짧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의견 제시하고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 이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까지 쓰려고 그러면은 대략 100자에서 그렇게 많이는 못 씁니다. 130글자 안팎을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Professor Green, 교수님의 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교수님의 질문 속독을 하실 건데 중요한 문제, 즉 토론 주제는 주로 마지막 2문장에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엔 도입이고요. 빠르게 읽고 그 다음 뒷부분에 포커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s we have discussed in class, 우리가 수업에서 논의했듯이 innovation, 오늘은 혁신이네요. 혁신이 is what make companies stay competitive in today's market. 자,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게끔 유지되는데 오늘날의 이 시장에서 이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기술 혁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To foster innovation, 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experts often suggest two main approaches.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전문가들은 종종 두 개의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One is to focus on the human element. 인적 요소예요. 말 그대로 직원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요. empowering 하고 요거는 분사 구문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접속사 주어 생략한 거니까 좀 세련된 문법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권한을 부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To drive change from within. 그래서 이 내부에서 변화를 가져오게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두 번째, another is to leverage. leverage 하면요, 이용하다예요. 그래서 use나 또는 utilize나 또는 make use of. 이용하다. 무엇을?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To streamline. streamline 하면 간소화시키다예요. The discovery of new business solutions.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의 이 발견을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 AI의 사용이 되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 자, 그러면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matter? 자, 일단은 이 선호형 문제가 있고 자유의견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가 A냐 B냐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선호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두 학생의 의견과 겹칠 수밖에 없어요. 한 명하고는 겹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겹치면은 그 학생이 한 얘기를 똑같이 도돌이표 마냥 되풀이한다.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아무리 그 학생의 이 문장들을 paraphrase 하더라도 그 다른 답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학생의 한 어떤 이 이유에 하나 더 추가로 얹던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예시라도 써주셔야지 감점이 없고요. 반면에 자유의견형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유의견형 문제의 예시는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최근 몇십 년간 가장 중요한 교통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자유의견형이에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전기자동차라고 생각해요. B라는 학생은 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둘 다 안 되겠죠. 고속열차인 뭐 SRT, KTX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안을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 고득점 답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첫 번째 학생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난 대절리아라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Focusing on the human element. 자, 첫 번째 거 선택했네요. 인적 요소에 치중하는 것 또는 주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Employees. 자, 이 직원들이 실제 일하는 이 workers들이 have direct experience. 요거 hands-on 직접 경험이죠. 또는 first-hand experience가 그래요. 직접 경험이에요. With daily operations. 그래서 일상 업무란 뜻이에요. 그리고 and understand what customers really want. 여기에서는 what가 명사절이죠. 그리고 이해를 하죠. 자, 이 고객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giving them valuable insights that machines lack. 자, 대시 관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또는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 그들에게 이 기계들이 부족한 아주 귀중한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Relying on their natural creativity. 자, rely on 하면은 어디에 의존하다. 그들의 타고난 독창성에 의존하는 것은 또 의존함으로써 의존하는 것은 하고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allow.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많이 쓰는 그런 동사구인데 allow, help,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allows companies to come up with truly innovative ideas.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기는 인적 요소에 치중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부과해 주는 게 힘을 실어 주는 게 낫다라는 게 리타의 첫 번째 학생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생, 남학생 같아요. 볼까요? While employees are important, 당연히 직원들이 중요해요. 또 반면에 대조되네요. I would argue that, 본인의 주장 얘기합니다. Relying on modern technology. 요거 선택했어요. 그래서 현대 기술에 의존하는 게 is much more effective.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미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작할 때 뭐 문법 실수는 또 감점의 큰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very 하면 안 돼요. 비교급에 강조할 때는
요건 안 되고 much, far, even, still, significantly. 이런 significantly 부사를 써요. 훨씬 더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digital tools can process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much faster and more accurately than humans. 그래서 디지털 도구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정보를 대단히 더 빠르게, 대단히 더 정확하게 지금 프로세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In the end, technology makes the whole process of finding new solutions much more efficient. 그래서 기술이 새로운 솔루션스를 찾는 것, 그 과정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잖아요. 그래서 토론형 같은 경우는 뭐 에세이나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AI, 근데 대문자로 쓰세요. 인공지능 쓰거나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가 automation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을 대단히 빠른 일들을 쉼 없이 24/7, 24시간 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또 휴식이 필요 없고 인간처럼 휴식이나 아니면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입이 또는 시행이 대단히 큰 도움을 주죠. 기업들에게.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양쪽 다 정리해 보고 한쪽을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적 요소에 치중하는 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라고 썼을 때는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employees receive direct customer feedback.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점, 그 다음에 뭐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understand customers' real needs and emotions. 그렇죠. 기계는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empathy라 그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도 또 보완이 필요하면은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고객들의 실제 수요와 또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Brainstorming sessions often create innovative ideas. 당연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기업에는 다양한 많은 좋은 어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회의들을 많이 갖게 돼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뭐가 좋은지 실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요. 창출해내고요. 그래서 team discussions generate better solutions. 그래서 기계 하나가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모여서 실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바로 human element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아이디어 한번 아웃라인 잡아볼게요. Focus on modern technology. 그래서 현대 기술. 자, 현대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Technology analyzes huge amounts of data quickly. 그렇죠. 실제 뭐 AI나 automation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또 실제 뭐 병원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의 뭐 사례, 뭐 수술 뭐 경과, 뭐 아니면은 미리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인간보다 빠르게 수많은 article, 기사부터 또 이런 예우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또 생명을 또 빨리 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방면의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많은 양의 이 자료, 여러분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또 알아두실 게 복수 형태가 data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단수와 복수 형태가 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몇 개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데이텀이 단수예요. 데이터가 복수. 대중 매체할 때 미디엄이 단수예요. 미디어가 복수. 그 다음에 우리 채점 기준, 선생님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criterion이라고 해요. criteria.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연 현상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현상을 phenomenon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phenomena. 그래서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I analyzes customer purchasing patterns and discover patterns humans may overlook. 이거는 무시하다, 놓치다. 그래서 인간이 놓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구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계입니다. 또 automation increases productivity. 자동화는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24/7, 24시간 내내 일하기 때문에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쉴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technology reduces human error. 그래서 인적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실제 시간과 돈을 또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좋겠죠. 자, 일단은요.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서 이따가 어떤 답 쓸 건지 함께 볼 건데 보기 전에 구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른 대로 쓰다 보면요. 답이 갑자기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내가 뭘 써야 되지? 이러다가 완전히 논리에서 벗어난 답안. 그럼 오프토픽이 돼요. 자,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답안은 감점이 대단히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논리적인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0자 이상, 100에서 130자 쓰실 거고요. 대략 7문장 이상 쓰실 건데요. 5문장 미만은 너무 짧아요. 논리가 약하게 됩니다. 일단 도입을 보세요. 도입이라는 부분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빼셔도 돼요. 시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 뜨기 때문에 잘 보시고 글쓰기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도입 부분은 문제를 간접적으로 소개한다든지 또는 나의 의역 실력, 나는 단어나 표현 많이 알아. 왜냐하면 앞에 문제가 떠 있거든요. 그대로 베끼시면 안 되겠죠. 문제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선호형에서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A와 B 옵션이 2개로 갈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죠. 저 이해합니다. 왜 누가 수준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선호형에는 좀 권장하고요. 반면에 자유의견형 문제에서는 빼셔도 돼요. 왜냐? 모든 학생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호형입니다. I understand why A thinks that. 자, 여기에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갈 건데요. 나와 반대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나는 이해합니다. 왜 A라는 학생이 대절예라고 생각했는지 하고 그대로 외워주셔도 돼요. 이건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즉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을 써줄 거예요. 쓰실 때는 잊지 마시고 paraphrase 하세요. 자, 여러분들 토플이 어떤 시험이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말 그대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는 다양하게, 그 다음 문법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위에 문제에 있는 문장들 그대로 쓰기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로 paraphrase, 의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in my opinion 이런 표현들 있죠. 또는 to be specific. 자, 실제 여러분들 문장 중간중간에 있는 전치사들은 약간씩 실수해도 크게 감점의 요인은 되진 않아요. 왜냐? 의미 전달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뭐 전치사, 또는 on, 더와 같은 관사.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틀리지 않는 게 좋아요. 얘네들을 우리는 transitional words, 전환어구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야를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시작에 놓이죠. 틀리지 않도록 제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바꾸세요. I think that 또는 I believe that. 그리고 나의 의견을 적어주십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의견이겠으면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This is mainly because 하셔도 되고요. mainly 생략해도 되고 또는 the main 생략해도 돼요. reason 형용사죠. 명사죠. is 대절 하고 명사절이 와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쓰시면 안 돼요. The reason is because. reason이 이유죠. 그리고 because라는 부사절의 접속사를 쓴다. 자, 얘네 둘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넣지 못해요. 의미상 틀립니다. 이유는 뭐뭐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 외워주시고 이유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유 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문장 한 문장으로 이유 딱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 근거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시거나 이 표현도 만약에 전치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또는 in fact.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기억하기 좋은 표현으로 외워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을 예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은 나의 경험, 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의 경험에 대해서 쓰셔도 좋고요. 일반 사실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사실, 일반 통념, 사회적 경향 또는 연구 결과의 어떤 사례를 뒷받침 아이디어로 넣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 답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나의 의견, 이유 볼게요. 너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시험 보기 전에 너무 길게 작성하는 연습하시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요. 시험 시간 딱 끝나면 더 이상 작성 못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래서 7, 8문장 맥시멈이에요. 더 많이 못 써요. 아셨죠? 자, 타이핑 연습하셔야 되고요. I understand why Matteo thinks that. 그래서 마테오가 나와 반대 의견 제시했어요. 템플릿 그대로 넣어줬어요. 나는 이해합니다. 마테오가 왜 대절이야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의견이 Modern technology is useful for innovation. 현대 기술은 혁신에 유용합니다. 뭐 be useful for 유용하다라고 써도 되고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어디에 이득을 가져다 줘. 동사구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잘 모르겠어. 뭐 good for 해도 되고요. beneficial for 해도 좋고요. helpful for 해도 좋고요. 또는 advantageous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G-E-O-U-S입니다. advantageous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 나의 의견 보세요. However, in my opinion 또는 however, I think that 그리고 focusing on the human element is more important. 그래서 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게, 초점을 두는 게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자,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오죠.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동의어 참 많아요. 그래서 토플은 사실은 어휘력 암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대단히 중요해요. 어휘가 vital, significant, essential 또는 뭐 necessary 이런 표현도 괜찮죠.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pivotal, 중심축이 되는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crucial, 치명적으로 중요한, critical, 또는 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imperative, 전부 다 토플 어휘입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동의어 좀 많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이외에 한 2개 정도 더 더해서 3개 암기해 주시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자, 이유 보겠습니다. This is mainly because 또는 the main reason is that employees 또는 office workers라고 해도 돼요. office workers, salarymen 하지 마세요. 안 쓰는 표현. salaryman 뭐 동양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실제 쓰지 않아요. employees 또는 workers can notice practical problems that technology may overlook. 그래서 직원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실용적인 문제점들을 기술이 지금 놓칠 수도 있는. 그래서 overlook 하면 miss, 왜 우리가 놓치다, 빠뜨리다. 뭐 아까는 부족한, 뭐 lack, 결핍, 뭐 이런 표현 쓰셔도 되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구체적 근거가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일반적 진술로 부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예증입니다. 만약에 일반 진술을 좀 길게 쓰면은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하는 부분을 빼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이 부분을 좀 짧게 쓰고 예시 부분을 좀 늘려도 돼요. 이거는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뒷받침 잘 해주시면 됩니다. To be specific 해도 되고요. In fact, as a matter of fact, in other words 하나 외워주세요. Workers interact with customers and handle daily tasks. 그래서 직원들은 interact with, 상호작용을 해요. 실제 뭐 communicate with 하셔도 좋아요. 상호작용해요. 뭔가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 뭐 근심 걱정을 듣기도 하고요. communicate with 하면요. 의사소통합니다. 고객들하고 이걸 하고 and handle 하면요. 뭔가 상황이나 사람을 다루다 또는 조정하다. 동의어들 manage 또는 deal with 있어요. 그래서 일상 업무, 일상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루죠. So, 그래서 they understand what people really need.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잘 이해를 잘 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they can develop creative and realistic solution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의 기반을 두고 실제 창의력, 독창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또한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또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많이 나오는 지금 형용사인데 creativity라고 해요. 창의력, 독창성 또는 요거를 creative powers라고도 합니다. 표현 많이 챙겨두세요. 창의력, 독창성 이런 표현은 이렇게도 써요. creativeness 알아두세요. 오케이. 단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experience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 특정한 경험들은 세요. 그런데 직무 능력 상상을 낼 때 우리가 왜 경력이라 그러죠? work experience는 안 세요. 경력. 그 다음에 인생 경험이라 그러죠? 추상적 개념의 life experience. 이 두 개는 세지 않아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어서 갑니다. 예증 부분입니다. For example 해도 되고 to illustrate 해도 되고 쉼표 찍는 거 잊지 마세요. For instance 해도 돼요. 예를 들자면 A store employee may notice that. 그래서 어떤 가게 직원은 대절리아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Many customers struggle to find a certain product. 자, 일단은 많은 고객들이 struggle to 부정사하면요. struggle이 뭐예요? 몸부림치다예요. 대단히 힘들어하다. 그래서 struggle to 부정사.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약간 연관된 표현이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make an effort. 노력하다거든요. make an effort 부정사, try to 부정사. 이거 말고도 노력하다. 우리가 왜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쓰다. 그러면 endeavor 같은 표현이 있고요. strive for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쓰거든요. struggle to 부정사. struggle to 부정사 하면은 뭔가를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극복하려 애쓰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고요. 여기서는 되게 힘들어하다라는 뜻이에요. 특정 어떤 제품을 찾는데 힘들어해요. 그렇죠? By suggest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할 때 쓰죠. By suggesting a clear store layout or better signs.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더 명백한 이 배치죠. 배열이죠. 가게 안에 또는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인들을 이제 제안을 함으로써 The employee can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crease sales. 당연히 이 직원들은 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Enhance 할 수 있고 또 increase sales. 당연히 더 많은 물건들을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증까지 완료를 좀 해봤습니다. 단어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맺은말 보고 표현 몇 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맺은말 같은 경우는 써야 돼요 라고 묻는데 솔직히 말하면 쓰거나 안 쓰거나 점수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대면 수업에 내가 말을 내 주장을 말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걸 서면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멘트란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 이 부분은요. 내 이유를 다시 재진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안 쓰고 나오셔도 점수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I believe 타동사 뒤에 명사절 대신 생략이 많이 되죠. 대절야라고 믿는다, 생각한다. Empowering employees. 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여기에 힘을.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직원들에게 is the most effective way. 최상급이네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o foster long-term innovation. 장기간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고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의 문장에 paraphrasing, 즉 의역을 한 그런 또 모범 답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있죠?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focus on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다,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concentrate on. 만약에 뒤에 동명사가 오면 이렇게 ing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pay attention to. ing는 동명사. 명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얘는 전치사가 옵니다. to가.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두다, 집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 뭐 공부에 집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emphasize, 강조하다, prioritize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 두다. 그래서 top priority 하면 최우선순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health is my top priority. 건강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 이럴 때 이제 쓰는데 약간의 의미상의 뉘앙스 다를 수 있으니까 보세요. Innovation, 혁신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은 형용사로도 많이 나와요. innovative solutions 이렇게 혁신적인 해결 방안들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품사 틀리면은 감점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제대로 암기해 주세요. 자, overlook 아까도 나왔던 표현인데 지금 miss, fail to notice 놓치다, 빠뜨리다, 놓치다, 간과하다. 보지 못하는 거죠. Technology may overlook problems. 기술은 놓칠 수 있어요. 문제점들을. 동의어들 잘 챙겨주시고. Handle, 아까 상황이나 사람을 다루다, 조정하다. 뭐 handle situations, 상황들을 다루다. 뭐 이럴 때도 쓰고요. Handle daily task, 일상 업무를 다루다. Take care of, 처리하다죠. Take care of task, 업무 처리하다. 동의어 잘 외워주세요. Empower, give authority to, enable, allow. 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하다. 그래서 표현 오늘 배운 거 다시 적고 동의어 하나씩 암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꼭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 재고 타이핑 연습 중요하니까요. 너무 많은 오타는 실제 감점으로 또 이어집니다. 연습하셔서 목표 점수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